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지금 나는 신이다 엄청 핫하던데 보셨어요? 예, 저는 다 챙겨봤고요. 네. 무엇보다 저희 이번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특히 JMS 편으로 인해서 네. 내부에 계신 분들이 좀 혼선이 오고 이로 인해서 많은 탈퇴자분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내부라면 JMS 내부. 예, 지금 JMS 내부에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나는 신이다를 보실 분들이 계실 네. 거고 이로 인해서 갈등하시면서 혼선을 빚고 대거 탈퇴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든지 탈퇴자 여러분들 저희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에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회복과 그리고 일상으로의 다시금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산대요. 예. 그렇죠. 이건 완전히 구조에 갇혔기 때문에 이걸 혼자서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로 주시면은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010-2611-5040 010-2611-5040 바로 평화나무 이 전용 휴대전화거든요.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은 조용히 연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광명한 세상을 향해 우리 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줄 알아도 본인이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만류를 그냥 넘겼고 또 여기서 보낸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도저히 혼자서 스스로는 결단해서 나오기가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꼭 연락 주셔서 방송 보신 분들 도움의 손길도 있고 또 끝까지 응원하시는 분들 있으니까요. 함께 하는 평화나무 회복센터 기억하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제가 아는 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종교인이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어딜 봐서 정명석이가 매력이 있다고 그쪽한테 넘어갔느냐. 그렇죠. 재산 갖다 바치고 몸과 정신 다 황폐화되고 왜 그러느냐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글쎄 말입니다. 저는 가장 충격적인 게 혼자서 골 50골씩 넣고 축구요. 그리고 네. 또 다들 그냥 감탄을 금치 못하는 골키퍼가 반대로 넘어지더라고요. 최대 1200골. 네. 아니 예.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님도 잘 아실 텐데 이게 이제 이만희도 그렇고 네. 이 정명석도 그렇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출중하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은 온통 비유로 돼 있는데 이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할 능력이 나한테 있다. 정명석, 이만희. 그러니까 이제 보혜사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가 아주 신의 대리자를 넘어서 선지자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이면은 이래저래 도움 받는다.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을 현혹한 건 아닌지. 그런 것도 잘하는 사람이 정광훈 아닙니까? 네. 선을 너물랑 말랑 하면서, 자기가 선지자라고는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을 기독교에서는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해석은 목사는, 종교인은, 설교하는 죄인이다. 이렇게 보면 딱이지. 무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있어서 중재자 혹은 대리자, 예언자 절대 아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자기를 포지셔닝하면 자기가 보혜사다, 선지자다 이런 인간들이 있으면은 또 그래서 자기 말을 의존하면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120% 이단 사입이다. 비단 이단 사이비로 분류된 교단의 목사가 아니더라도 네. 그 교단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이단 사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성경 해석의 권한을 자기에게만 있다라고 그렇지. 말하는 사람들이 일단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너무 제가 큰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요. 네. 거기 나는 신이다에서 네. 이재록
교회도 네. 나왔잖아요. 네. 이재록 교회도 그렇고 저 정명석의 그 저기 종교 집단도 그렇고 입구에 네. 신천지 출입 금지. 신천지와는 차별화를 꼭 하더라고요. 예. 아, 나 그 정말 참 이해가 안 돼요. 네. 아니 뭐 똑같은 것들끼리 무슨 이단도 경계하는 이단이. 근데 그 신천지가 대구에서 10만 모였잖아요. 모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얼굴을 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신천지 측에서 그 11월쯤 있었던 그 행사 이후로 이 영상을 10만이 동원된 이 장면을 아주 꼼꼼히 촬영해서 홍보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 영상을 가지고 아마 해외나 다른 곳에 홍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분, 뭐 그렇죠. 저 국민의힘 몫의 그 저기 부위원장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대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경기도 구리시 백경현 시장은 축전을 또 보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신천지가 뭐 시온 기독교 센터의 역사가 깊어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뭐 이런 말로 신천지를 축켜 세웠는데 언론사 취재가 시작되니까 바로 나는 그냥 지인이 부탁해서 한 거지. 신천지와 아무 관련 없다. 뭐 이렇게 바로 선을 그었어요. 아니 시온센터 그거는 그쪽에 깊숙이 개입되지 않으면 또 이단 사입이 연구하는 사람 아니면 잘 모를 단어인데 그것까지 써가면서 그렇죠. 그냥 신천지라고도 안 하고 신천지 시온 기독교 센터 이렇게 맨날 이런 일 했어요. 터지면 보좌관이 하라고 해서 시켜서 했다. 꼭 이렇게 핑계 댑니다. 아, 그 보좌관이 있네 신천지가. 그러면은 그것도 그렇고 아니 구리시가 뭐 대구하고 무슨 상관 있다고? 대구하고 전혀 상관없죠. 글쎄 말이에요. 뭐 과천시장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이 신천지가 많이 뿌려놨던 과천도 아니고. 이거는 그 지금 여러분 국민의힘은요. 네. 그 신천지에 오염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전광훈에게 오염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의힘 찍으면은 신천지하고 그 전광훈에 의해서 이 정당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게 된다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전광훈과 신천지는 서로를 좋아하지 않는데 같은 이익을 공유하고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한 사례가 네. 저는 이 대표적인 한 사례가 홍준표 의원 그렇죠. 네, 모습이라고 시작이 대구시장이죠. 됐는데 옛날에 그 경선 때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네. 신천지가 개입됐다고 상당히 불만스럽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가 그렇죠. 대구시장 딱 되고 나서 대구에서 이 집회할 때는 뭐 존중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또 그렇죠.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신천지를 옹호하듯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그 특정 교주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렇죠. 누구 뽑아라. 누가 사탄이다, 누가 우리 편이다 이런 거를 자신들의 어떤 사익을 위해 이용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정치권과 이단 사이비 집단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공생하면서. 왜 이단 교주한테 잘 보이면 그 지역구에 있는 그 신도들은 그 사람이 축전 보낸 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몰표를 줘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기 때문에 축전을 보냈고 대표적으로 또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통일교 때 얼굴 마담으로 축전 보내서 그렇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실은 살해 동기 목적 중에 그게 하나가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단 사이비 반사회적인 이런 집단 이단 사이비에게 축전을 보내는 의원들은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저 사람은 정책이나 우리 사회 공익보다 자신의 재선 그리고 자신의 의원직 유지 그 직 유지를 위해서 이단 사이비한테도 저렇게 굽신거리는구나를 분명히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 신천지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10만 명이 소리 소문 없이 아주 조용히 특정 세력에 들어가서 그 세력을 집어삼킬 수 있는 그렇죠. 국내 유일의 단체가 바로 신천지다. 그래서 지금 10만 명이 수료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은 아주 그 일부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 10만인데 네.
조용히 10만이 들어가가지고 어느 단체 먹는 거 그 일도 아닙니다. 커뮤니티는 한 500명이면은 그 완전히 주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여론 조작 혹은 당심 조작은 이젠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능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정당의 신천지가 얼마나 가세했는지를 따져보면은 그 당은 앞으로 그 신천지 등 이런 이단 사이비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고 네. 오도될 수 있는 당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잠시 말씀 나누시는 사이에 제가 흑채를 뿌렸습니다. 네, 풍성해지셨어요. 풍성해졌습니다. 젊어지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목사로서 그 홍해의 기적을 몸소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가르마의 기적을. 가르마의 기적을. 근데 네. 우리 이제 감독님께서 피디님께서. 보기 흉하다고 그 사이에 또 이제 흑채를 뿌리셔가지고 안 보이죠? 네, 그 사이에 죄송합니다. 머리카락이 솟은 줄 알았습니다. 소생했습니다. 봄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신천지 움직임 또 그렇게 정치권과 결탁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평화나무가 열심히 감독하고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일단 예.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지금 오염이 돼가지고 예.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신천지 정광훈을 분류해가지고 그렇죠. 둘을 분류하기도 쉽지가 그 않아요. 그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 당은 그 신천지당 전광훈 당 됐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대선 때 네.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CBS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신천지 이만희 회장이 그 내부 그 디렉터들한테 네. 그 지도자급들한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니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식으로 발언을 해서 내부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가 이만희 그 씨와 그리고 그 청년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저희가 고발을 했어요. 근데 무혐의가 나오긴 했는데 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신천지 신도 수가 추산 이게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30만 이상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외에 다른 뭐 통일교라든지 네. 뭐 10만대, 45만대가 넘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정강훈 씨를 추종하는 극우 세력들도 뭐 숫자로 따지면은 몇십만은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윤석열을 밀어준다 하면은 0.7%는 그냥 넘어버립니다. 그 표차가 상당히 미세한 차이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신천지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신천지 이만희 씨가 거주하고 있는 네. 그 평화의 궁전. 네, 예. 궁전이죠, 궁전. 가평인가? 예, 가평인가? 거기 있습니다. 네. 예. 거기를 이재명 그 대표가 전 도지사 시절에 압수수색 그 행정 집행을 해서 직접 찾아가지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수수색은 신천지는 이재명 하면 이를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원, 공무원이 자신들의 어떤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념과 자신의 정책을 이런 이단 사이비, 반사회적인 행태로 우리 사회에 폐해를 끼치고 있는 이단 사이비에 눈치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나중에 이런 불이익이 돌아올 네. 수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얍삽하고 정치 자영업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인간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공무 수행을 안 하고 다음에 내가 재선할 수 있을까? 다음에 또 국회의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자신의 생계수단이나 지위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단 사이비, 반사회적 집단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비판하지 않고 이들과 부딪히는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절대로 비치지 않고 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잠재적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산하지 않는 정치인 그리고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고 공익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공직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필터 역할을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기억하시고 잘 봐두셨다가 그런 정당과 정치인을 필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그 대전이 그 사실은 근거지잖아요. JMS가 네. 월명동인가 거기가 네. 이제 그 정명석에 다리 밝은 동네. 네. 고향이기도 하고 거기 계신 목사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그 JMS의 육사 해사 공사 졸업생들이 충성 서약한 일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야, 이제 사회 각처에 뭐 어제도 보니까 뭐 이 검찰에도 네. 그리고 국가정보원에도 심지어 KBS에도 이런 신천지 정명석에게 충성 봉사하는 그런 인간들이 그 직업윤리를 걷어치우고 정명석에게 충성 서약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평화나무가 여러분 뭐 보시기에는 전광훈 열심히 고발하는 단체로 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 이 종교로 사람들의 심리를 지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교주의 혹은 뭐 지도자의 그 손과 발이 되는 네.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막는 일을 하거든요. 평화나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가스라이팅 빠진 분들을 말하자면은 회복시켜드리고 일상으로 건강하게 돌아가고 말하자면 자유인으로 만들어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화나무가. 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스라이팅은 없는지도 늘 점검하고 말이죠. 네. 그런 평화나무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뭐 개신교의 뭐 일부 정치지향적 세력들하고의 갈등을 뭐 전면전을 빚는 정도가 아니라 예컨대 이제 정신적 지배 상태에 놓여 있는 교인이 있단 말이죠. 아무개 목사가 야, 그 아무개를 테러해. 아무개를 해코지해. 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화염방사기로 사제 화염방사기로 그 화염병으로 공권력 정당한 그 법 집행을 하는 공권력을 향해서 이 테러를 가하는 자들이 아무개 교회 교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목사와 무관하게 자기들이 알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할진 몰라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그 목사 지시 없이?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우리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알카에다가 뭐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다 이 루트로 그렇죠. 알카에다가 된 겁니다. 예. 그렇죠. 종교가 그렇게 중독되고 그래서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되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고 거룩한 전쟁이고 이렇게 그렇지. 자꾸 이름을 붙이면서 그 종교 권력이 계속 그 중독된 채로 폭력성을 띠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네. 그게 신앙으로 포장되는 위험한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 이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래서 감독하고 또 그 피해자를 회복시키는 일은 종교에 국한된 어떤 그 개혁 운동이 아니라 이 한국 사회 전반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평화나무가 하는 일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빌런이 그런데 요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또 일장기 파문을 일으켰던 3.1절 난리가 일장기 났었죠. 인사가 예. 목사로 밝혀져서 또 다른 목사 빌런이 나타났다. 또 한 주간 뜨거웠습니다. 저는 일장기 딱 보자마자 설마 또 목사? 목사일까? 제발. 근데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 일장기를 내걸어서 파장이 됐던 이 세종시 주민이 세종시의 한 교회 목사로 밝혀졌습니다. 내가 저 친구 하나가 연락이 왔는데 네. 넌 줄 알았다라고. 이 개땡땡이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좀 그 비주얼 계열이 네. 우리 김엄마 쪽이 아니고 권성동 의원 쪽입니다. 예, 잘 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격 있는 분들이 네. 하나로 이 분류되는 걸 매우 불쾌해하세요. 나름 다 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건데 이따 오늘 그 준비된 영상이 네. 그 주제인데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설교를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이제 편집을 해봤는데 편집은 우리 김지현 PD가 하셨고 제가 이제 구성을 했는데 이거 보면서 정말 이 한국 보수교단 특유의 네. 한계가 딱 보이는 게 뭐냐면은 보수교단은 진보적인 신학서적 못 읽게 합니다. 네. 그렇죠. 뭐 질문하는 신학서적 못 읽게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챗 GTP가 그 교단 목사들의 의식 수준보다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걔는 계속 무슨 질문에 답을 하잖아요. 예. 보면 알겠지만은 역사 의식이 제로입니다. 꽤 많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따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일제가 우리에게 뭐 좋은 것을 준 것도 있다. 이 전형적인 식민지 그렇죠. 지배 합리화론인데요. 식민사관의 예. 전형적이죠. 예. 뭐 심지어는 뭐
백백교 이단 사이비를 퇴출한 것도 다자 일제덕이다. 아니 일제 아니라도 어느 나라라도 그렇죠. 그런 사이비들은 다 척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권력이. 그 심지어는 뭐 교육 수준을 뭐 높였다. 뭐 그리고 또 무슨 남녀간의 반상차별 이런 거 없앴다. 아니 근대 국가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일본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대일본 제국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 인간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한일 관계도 아니고 일한 관계라고 했고요. 민족 반역자 이완용을 이완용 선생이라고 하고. 예, 하여튼 뭐 재밌는 친구입니다. 자기 사무실에 사무실에 사실 무슨 태극기를 갖다 붙이지도 않는데 일장기를 갖다 그렇죠. 붙여요. 태극기도 있긴 있는데 네. 그 태극기는 쪽자로 다른 사무실에 네, 미니라고. 예 그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이거 영상을 한번 보시고 네, 뭐 또 이야기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예. 영상으로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3.1절인 어제 7층 베란다 국기 개양대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가 걸렸습니다. 너는 어느 나라 국민이냐? 오늘이 무슨 날이냐? 3.1절이다. 네 조상은 일본 놈이냐? 한국에서 태어난 일본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주민 등록카드에는 40대 한국인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요. 뭐 본인은 일본인이라고 하는데 뭐 진실이 뭔지 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세종시를 비롯해서 전국에서는 아주 난리가 한번 났지요. 3.1절 날 일장기를 누군가가 개항을 해서 난리가 아주 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주변에 거주지에 있다 보니까 시위와 항의 소리에 잠을 설칠 정도로 좀 피곤했던 하루로 기억이 납니다. 이제 누군가가 한일 우호 관계에 어떤 표식을 하기 위해서, 응원을 하기 위해서 일장기를 개항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일각에서는 그럼 태극기하고 왜 같이 안 걸었냐? 이러한 질문들이 쏟아졌죠. 그랬더니 아니 다른 집들도 다 태극기를 걸 줄 알았다. 그럼 우리가 일장기를 걸면 같이 어우러지는 분위기가 아니었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일장기를 개항한 거는 이 한국에서는 법이 그렇습니다. 인공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불법이 아니에요. 어떤 국기를 걸어도 됩니다. 카메론 국기를 걸어도 되고 포르투갈 국기를 걸어도 되고 가나 국기를 걸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장기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아요. 그 반대편에서 일장기를 거신 분의 반대편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 국민정서법을 위반했다. 그러니 응당 이렇게 해도 된다. 국민정서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기가 무슨 인민국가도 아니고요. 국민정서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발전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친일파입니다. 따지면 친일파인데 아니 일본하고의 어떤 과거는 물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다고 치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덮고 미래로 나아가면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요, 결코 전진이 없습니다. 미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란 관계에 있어서 일제시대 때 우리가 배운 거는 그래요. 막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깨부수고 약탈해가고 생체 실험하고, 물론 사실인 부분 당연히 존재는 할 겁니다. 그러나 일제가 우리한테 도움을 준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공과 과는 같이 구분해야 됩니다. 1910년 8월 16일에 일어났습니다. 통감이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 선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병을 조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고종황제가 이를 승인을 했고 같은 달 22일 날 이완용 선생과 데라우치 총독 사이에서, 통감 사이에서
합병 조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군대식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때문에. 일본으로 인해서. 두 번째는 신분제도의 완전한 폐지였습니다. 신분제도가 없어질랑 말랑하는 단계였습니다. 사실. 이 신분제도가 돈으로 인해서 뒤바뀌기도 하고요. 족보를 사고 팔기도 했던 시대에 일제시대가 되면서 신분제는 완전히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천민이나 노비가 그 양반과 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같은 종교 행사를 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사이비 종교의 척결이었습니다. 백백교라고 하는 살인사건으로 문제가 된 사이비 종교도 있었고요. 정말 많은 사이비 종교가 당시에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그 사이비들을 모두 척결시켰습니다. 진실을 봅시다. 진실을 파헤치고 진실을 알려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해보자고요. 마치 피해의식이 있는 것처럼 열등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성소수자들 그 소수도 인정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던 분들이 일장기 하나 걸었다고 그 소수는 한 명인데 그거 하나 존중 못해가지고 가서 안 되는 겁니다. 시민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의식이 높아져야 돼요. 이란 관계, 한일 관계의 우호성을 중요하는 대통령의 기념사조차도 욕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화를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앞에서 못할 얘기는 뒤에서도 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 못할 얘기는 앞에서도 하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공정하게 살아가십시다. 당일 아파트에 일장기를 걸었다가 호된 비판을 받은 이정우 목사. 회사 사무실에도 커다란 일장기를 걸어놨습니다. 모르지만 군에 갔다 온 남자들은요 있어요. 군인들은 민간이 울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성명. 모두가 알고 계신 일장기 남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잘못한 걸 못 찾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장기를 개헌한 게 무슨 위법이고 불법이길래 무릎을 꿇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 빼고 어떤 것은! 앞에서 못할 얘기는 뒤에서도 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 못할 얘기는 앞에서도 하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공정하게 살아가십시다. 못했는데요. 사회적으로는 이게 반민특위가 해체된 이후로 점점 드디어 이제 나올 게 나왔다.
싶은 결과인데 최소한도로 교단에서 이러한 목회자들을 양산해내지 않게 하려면 적어도 교단 내에서 이런 한국교회가 지난 그 과거에 저지른 친일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게 좀 제공돼야 되지 않겠느냐. 신학교에서부터 저런 목사들 양산해내는 교단과 신학교 자체가 저는 문제다. 근데 물론 이분이 또 한 가지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보통은 이런 난리가 나면 자기 교회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내려놓습니다. 닫아놓는데 이 친구는 내리지도 않고 대스타가 됐다고 무척 좋아하고 자기가 있어요.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노이즈 마케팅으로 애시당초부터 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예. 일단 신학교에서 아까 그 교육 얘기하셨는데 교회사와 한국 근현대사를 분리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사와 한국 근현대사가 떨어질 수 없는 맥락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국 교회가 했던 만행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역사관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게 어떤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역사와 이 신앙을 연결짓는 부분에서도 목회자들이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한국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일제한테 탄압받았던 뭐 주기철 목사 이런 분들 얘기만 있고, 당시 그 장로교 감리교가 앞장서서 그 친일에 부역했던 거, 친일 부역이 아니라 일제에 부역했던 이런 것들은 뭐 잘 가르치지도 않고요. 이게 한국 교회사뿐입니까? 세계 교회사도 뭐 순전 카타콤 얘기만 있고 사자한테 물려 죽은 이야기만 있고, 아니 기독교가 인류사에 그 범했던 범죄는 뭐 한마디도 기록이 없어요. 예, 그 자성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쪽짜리 교육만 하다 보니까 역사의 총체성 이런 것들 관심을 안 갖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알고 싶은 것만.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요, 선택적 인지 능력만 키워왔던 것이죠. 예, 그게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 반쪽짜리 눈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목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도 성경 다윗왕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마음 합한 자라고 뭐 성군처럼 묘사하지만 이면에는 살인 교사 행위를 한 것과 그리고 간음하고 불륜 저지른 거 그대로 필터 없이 보여줍니다. 입체적으로. 그래서 성경이 하나의 경전으로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하나의 스탠다드한 말씀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지난 교회사 역사에 대해서 독립운동 도와준 아주 긍정적인 측면만 그 강조해가지고 자화자찬해서 자위할 게 아니라 친일 부역행위하고 독재정권 신군부의 부역한 행위들에 대해서 필터 없이 민낯을 그대로 신학생들한테 좀 신학교에서 가르치란 말이에요. 저 설교에도 다윗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공과 과를 봐야 하듯이 과도 있다. 다윗은.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선택받지 않느냐. 그런 맥락으로 다윗을 또 얘기하더라고. 마치 정광훈이 보네포를 인용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누차 하는 말이 잘한 것만 가르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제가 또 뭐 민주당을 뭐 까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그 저희 국립현충원에 친일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파묻뼈 패가지고 묘지를 이장시키지는 못할지언정 백선엽 같은 사람도 뭐 국군의 영웅으로 하지만 친일 행위했잖아요. 그러면 파묘까지 어려우면 묘지 옆에다가 체크를 친일파 그 딱지라도 붙여 놓으라 이거예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그러니까 이걸 좀 객관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예? 민주당 개혁하라고 이런 거 하라고 다수당 돼서 몰표 줬으면 좀 하시지. 왜 안 하다가 이 꼴을 당하고 있습니까? 계속 답답합니다. 답답한 이 영상 보셨는데요. 숨 쉴 만한 분을 모셨습니다. 영상 보는 동안 우리 성교육 상담센터 정혜민 목사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네, 저희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보면서 많은 분들 저는 이제 이걸 한 번에 못 보겠더라고요. 비위가 상하고 또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증언이 너무 생생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걸 한 번에 못 보고 끊어서 봤는데 목사님 오늘 그래서 모셨습니다. 목사님 나는 신이다 보셨어요? 네, 저도 한 번에 다 못 봤고요. 실은 제가 밥 먹다가 봤어요. 밥 먹으면서 이걸 보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뭐라고 할까요? 너무 좀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네, 실제로 그걸 영상으로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우리 저 JMS 피해자들을 네. 또 상담도 하셨잖아요, 네, 목사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모신 건데 네. 그 당시 영상 네. 나는 신이다에 나온 그 영상의 주인공 그분 네. 그분은 어떻게 만나뵌 분은 아닌가요? 네, 그분을 뭐 직접 저희가 만나뵙진 않았고요. 근데 유형이 비슷하죠. 네, 유형은 네. 비슷하고 예. 굉장히 크고 작은 거기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저희 센터 많이 찾아오셨었고요. 실은 처음부터 저희 센터 찾아오실 때 뭐 성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아니셨고 JMS입니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고 이제 성센터이기 때문에 성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셨는데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종교단체라고 이야기를, 보통 이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 종교단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나 또 이제 그런 배경들,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혹시나 해서 이제 여쭤봤을 때, 나중에 이제, 한 상담 말미에 정도 가서, 본인이 실은 JMS였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네. 영상을 보니까 이 네.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는 패턴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굉장히 아마 보셨을 때 놀라셨을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도 보시면서 어떻게 저게 가능해?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맡을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가스라이팅, 그루밍, 성범죄였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고 그 영상에서도 그 정명석 씨가 계속 이제 그 피해자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이고 주님의 신부가 된 맞아요. 거다. 신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여기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상대를 이제 고르고 선택해서 상대에게 뭔가 막 혜택을 주면서 성적으로 착취하고 또 상대를 그 사실로 인해서 고립시켜버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 JMS는 무슨 혜택을 줍니까? 새로 온 사람에게. 일단은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은 일단은 혜택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사역자가 될 수 있게끔 권력을 주는 거죠. 권력을 주고 또 거기에서도 이제 뭐 나옵니다만 또 막 이런 신방이나 할 수 있게끔 사역비를 또 돈을 또 주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것들도 있지만 거기 안에서 뭔가 자기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다. 이런 것이 거기 안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또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명석에게 그 선택이 돼서 그 행위를 하게 되면 마치 저희 예전에 그 조선 왕조 때 왕이 후궁들 중에 선택되면은 좀 의시하는 그런 의시대하는 그런 심리적인 우월감이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라고 피해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너무 심각한데 그렇게 그들에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지도자의 고난이 상당하다는 걸 말하는 건데 똥 먹이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인들의 일상생활을 다 파악하고 관여할 수 있는 그 리더의 그 고난을 보고 야 나도 리더가 되면은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만든단 말이죠. 맞죠? 네. 그런 식이군요. 제자 훈련 명목으로 고스톱도 치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오늘 한무개 집하고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약해도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정도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 관한 것까지도 다 남자친구 관계, 연인 관계와 관련해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도대체 그 짓거리를 왜 하지 도대체? 남의 사생활을 왜 알려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걸 다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이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뭐 굉장히 기적을 많이 행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정명석 씨가 거기 안에서 눈이 온다고 했는데 막 창문을 열었더니 그 넷플릭스 보면 막 눈이 갑자기 정말 내려가지고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아니 기상청 하는 그리고 뭐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런 기적들을 많이 일으켜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네. 그렇군요. 근데 99년에 본인이 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맞아요. 예고를 했고 그 99년에 그 사건이 터져서 이 세상에 이 성범죄 사실이 다 알려졌는데도 이 JMS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정명석 교주가 감옥에까지 갔는데도
와야 되지 않았어요. 이 JMS가 교주가 감옥에 있는데도 와야 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보니까 옥중서신을 쓰셨더라고요. 옥중서신까지 유튜브도 제작까지 했습니다. 맞아요. 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정명석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차게 된 그 뭐죠 발찌 그거를 이제 약간 십자가에 비유를 하면서 그게 십자가 고난이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 근처에 숙소를 잡아놓고 거기에서 그런 막 그 쉬는 시간에 이렇게 나왔을 때 피해자분께서 막 뭐라 그러죠? 그거 막 이게 닦는 거 빗자루라고 하나요? 그거 막 이렇게 흔들면 마대 뭐 이게 막 흔들면 거기에서 막 그것을 이제 보고 정명석 씨가 나를 위해서 와줬구나 서로 사인을 주고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 벽에다가 그 막 사람의 이름을 쓰게 됐다. 피해자 이름을 썼을 때 내가 막 선택받았구나라는 그런 감격스러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감옥에 가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커넥션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신성화하는 작업을 끊이지 않고 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 고난이 이 종교에서 훨씬 더 단단하게 뭉치게 하는 어떤 예전에 기독교도 그랬잖아요. 박해받았을 때 더 막 성도들이 힘을 합치고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자 하는 것처럼 그것을 거기 안에서 하나의 굉장히 거룩한 이제 우리가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시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더 합리적 뭉친 거죠. 사고를 못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분 내부에서는 그게 마치 예언으로 느껴지는데 그쵸, 맞아요. 예언이 아니고요. 여러분 저 검찰 송치된 게 문자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발이나 고소를 당하면 뭐 기소됐다, 재판 열린다, 공판 시작됐다 이런 게 다 오기 때문에 몇 년도쯤이면은 자기가 이걸로 문제 생기겠다를 당연히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마치 그 교주의 어떤 예언적인 선포로 인지를 하는 게 이제 이게 낚이는 거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그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루밍 가스라이팅이 이 남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그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참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JMS에서 아직도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참 또 그 가족이나 지인들은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제가 아까 뭐 내가 이 성경을 해석할 능력이 있다 이걸로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대단한 사람인 양 스스로 포지셔닝 했지만은 아니 그것만 갖고 과연 그 이제 교주에게 그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을까요? 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 주목했던 지점이 실은 무엇이었냐면 넷플릭스를 보면서 저는 이제 또 상담을 했었으니까 그 사례들을 알고 있잖아요.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회복센터에서 하시는 그런 종교 그루밍에 관련된 세미나를 들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럼 찾아가냐 했을 때 결핍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가정의 문제, 개인의 어떤 그런 결핍에 대한 문제를 어떤 강력한 내 인생 가운데 답을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되게 그러니까 목말라 있다는 거죠. 나에게 그런 사랑을 듬뿍 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보면 넷플릭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뭐 정명석 씨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굉장히 따뜻함을 제공해줘요. 그리고 환대해주고 굉장히 사랑해주고 굉장히 그런 공동체성을 강조한다는 거, 소속감을 강조를 해요. 거기 안에서 이제 특별히 결핍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깥에서는 굉장히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었는데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뭔가 역할이 있어. 그리고 이런 나에게 답을 제시해주는 카리스마 있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 근데 그런 존재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계시를 들을 수 있어.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이렇게 소속감 훅 들어가 버리면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대부분의 이제 이런 종교들이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그런 성을 쌓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외부의 눈을 다 닫아버리는 거죠. 야, 외부에서는 너를 이렇게 막 홀대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너희에게 계속해서 소속감을 줄 수 있고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결핍, 부모님과의 결핍, 가정에서의 그런 결핍들을 우리가 다 충족시켜 줄 수 있어. 이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확 해서 매몰되어 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어떠한 나에게 피해의 가해 행위가 해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 내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구나라는 인지 자체를 못해요. 그리고 주위에서 그런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또 거기서 그걸 넘어간 선배들이죠. 흔히 얘기하는 선배들이 그거 괜찮아. 나도 그랬는데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괜찮아. 넘어갈 수 있어. 이러니까 거기 안에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럼 거기에 더 몰두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전에
그 어느 사입인가 이 JMS인지 제가 기억이 불분명한데 그 이름만 되면 알만한 Y대. Y대면은 저기 그래도 명문대 아닙니까? 신촌 쪽에 있는. 아, 그걸 모르겠어요. 용인대는 아닌 것 같고. 예. 용인대. 그 이제 그 학교 다니는데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명문대로 이제 분류되는 학교를 다니는데 정말 그 뭐 외모도 빠질 것 없는 여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JMS에 빠진 거야. 어? 왜 그런가 봤더니 집에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Y대인데 왜? 봤더니 집은 다 그냥 S대. S대도 그것도 저기 법대 중심으로. 그래서 얘는 버린애가 돼버렸어 그 집에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JMS 갔더니 막 JMS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이래주니까 거기서 그냥 홀라당 빠지고. 근데 또 어느 순간 갑자기 관심이 팍 꺼졌대. 그 관심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관심 받는 걸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또 거기에 더 몰두하고 그런다는 거죠. 네, 맞아요.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지점 중에 하나는 아까 선배들이 괜찮아 나도 겪었어. 맞아요. 그게 뭐 키나이 깊어지는 과정처럼 포장된다고 했는데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가해에 동조하고 가해를 가해에 동참하는 가해자가 되는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가장 가슴 아픈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실은 바깥에 있으면 그 구조가 안 되는데 그래서 계속 안으로만 보게끔 그래서 뭐 매체를 뭐 이렇게 절단한다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누굴 만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통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이게 그루밍의 가장 그것 중에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 우리 안에서 얘기하는 건 외부에서는 이해 못할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야. 하지만 너는 특별하고 우리는 특별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끼리 잘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결핍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고 내가 거기 안에서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굉장히 교묘하게 파고든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성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에도 피해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피해라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이야기를 또 바깥에서 한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했을 때 선배가 괜찮아라고 얘기하면 괜찮은 거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굉장히 한 가지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이제 많은 분들 중에 방금 정혜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JMS나 이단 사입에 빠지는 심리 중에 하나가 결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대체적으로 저희도 상담을 해보면 저희도 상담 사역을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혼 또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결핍을 이런 종교 집단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게 있는데 더불어서 또 가정이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빠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케이스가 뭐냐? 이번에 이제 그 대학가, 그 대학에 이제 대입에 들어간 친구들이 기숙사 이용하는 친구들이나 하숙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방에서 서울 경기로 학교 때문에 올라오고 그리고 서울 경기에서 지방으로 가는 그 이번에 신입생 친구들이 이런 JMS나 이단들이 동아리를 빙자해서 접근해가지고 포섭하는 행위가 아주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올 3월에서 4월입니다. 맞아요. 개강 맞아요. 기간. 신천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모든 이단들이 다 동일합니다. 패턴이.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자제분들 중에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을 자제로 두신 분들은 기독교인이시든 비기독교인이시든 JMS나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접근해가지고 엄청 친절하고 재밌고 즐겁게 다가옵니다. 꼭 체크하시고 꼭 그 부모님들께서 챙기시고 경계하라고 좀 당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맞는 게 아까 우리 이사장님 얘기하셨던 그 Y대 제가 다니는 Y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가보면 지금이 딱 그 학교 모든 데다가 이제 부스를 설치해 놓고 종교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쓱 물어봤거든요. 이거 정통교단이냐. 이제 그렇지, 물어보고 그렇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정말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에도 그 뭐 댄스 동아리 뭐 이런 걸로 그 축구 동아리 이런 걸로 해서 그 호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모이다가 축구하다가 어느 날 인성 교육을 한단 말이죠. 맞아요. 인성 교육하면서 성경 공부로 이어지고 성경 공부로 이어지면서 이제 드디어 교주께 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상담이에요.
상담. 네, 상담. 하면서 상담해 줄게. 내가 무슨 어디 상담사인데, 너 요즘 뭐 힘든 거 없니? 하면서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 이게 세뇌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게끔 신뢰관계를 쌓은 다음에 하니까 뭐가 됐건 일단 물어보시는 것이 좋다. 애매하면. 그리고 그렇죠. 낯선 이들에게 전문기관이 아닌 이상, 공인된 전문기관이 아닌 이상, 개인의 이야기를 과도하게 하시거나, 네. 특별히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의심해 보실 것을. 네, 무조건 이 딱 3인방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명석 믿습니까? 아니면 이만희 믿습니까? 아니면 안상홍이 믿습니까? 라고 대놓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이 3인방을 다른 교사님도 있는데 예, 그것도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참 그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정통 사이에 선이 잘 안 보여요. 아니, 정통이라고 불리는 교단의 교회인데 똥을 먹이고 서로 때리게 하고 팬티를 내리라고 하고 아니 진짜 이게 무슨 구분이 있어요 이게. 근데 아니 목사님 그 많은 시청자분들이 충격받은 포인트가 아니 그래도 그렇지 교주하고 성관계를 가지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말은 어떻게 운을 뗐을까? 그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은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죠. 그 정명석 씨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정명석 씨가 되게 재밌는 게 본인이 좋아하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키는 170 이상, 굉장히 수려한 외모를 가진 그런 여성들을 이제 키 큰 여성, 쥐는 키가 작은데. 네, 그래서 딱 선택하면 그 아래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좋다. 그러면 사진을 보고 픽해요? 네, 사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진과 영상과 그래서 보시면 정명석 씨가 또 심지어 보니까 수영복. 네, 맞아요. 해외 나가서 직접 볼 수 없을 때는 그래서 간택할 여성들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근데 그게 또 A급에서 또 이렇게 B급, C급으로 나뉘어가지고 가장 좋은 나체, 그리고 두 다음이 약간 비키니, 속옷, 그 다음이 이제 원피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내 나라에서 내놓은 게 아니라 촬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촬영을 같이 또 해가지고 촬영을 해서 이거 보낼 거야 해가지고 하면 교주님께 보낼 거야? 교주님께 보낼 거야. 그러면 교주님이 뭐 직접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밑에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가서 하는데 처음부터 그 사람을 범하면은 이제 충격이 크니까 아까 보니까 전형적인 뭐냐면 뭐 기도해주겠다. 뭐 너의 어떤 뭐 암이 있는지 뭐 자궁암이 있는지 뭐 여성 뭐 질환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주겠다. 그럼 거기다 손을 대고? 네, 거기다 손을 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막 미성년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너는 신부가 됐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나왔을 때 이제 성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막 덜덜 떨면서 나오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 수습을 하는 거죠. 수습을 해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계속 맞물려 버리는 거죠. 네, 이런 구조들이 안에서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영상, 이 넷플릭스 이 다큐멘터리 보고 내부에서 좀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혼란스러워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제가 실은 이것 때문에 계속 이제 인터넷 방송,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 또 저희 센터의 방송이 항상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은 JMS 안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센터에 지금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고 계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메시지를 많이 보내시고, 근데 그분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렵다는 거죠. 보복이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이걸 놔버리면 나는 이제 어디에서 이런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이 빠져나오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쪽에서도 함부로 못해요. 네,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최적기예요. 가장 편하게 나오실 수 있는. 실제로 이제 98년에 처음 SBS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JMS 고발했을 때 그때 아주 무더기로 나왔거든. 맞아요. 사람들이. 그 전에 이제 그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하고 연합뉴스가 JMS 다뤘다가 와 신도들이 단체로 몰려가서 동아일보 편집국엔 막 들어놓고 막 붙잡고 뭐 이러고 그 조선일보 어떻게 했느냐 담당 부장하고 기자가 JMS 관련한 기사 쓴 사람이 동영상으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 굴욕의 동영상을 주로 영상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무서우니까 이 종교 집단이 감히 건들지 못했는데 그게 SBS가 그냥 착심하고 보도하면서 그때 한번
뚝이 했었고. 무너졌었지. 예. 네. 그래서 지금이 가장 나오기가 좋고 그리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평화나무와 또 기독교 회복센터와 저희와 또 이단 사역하시는 바른미디어와 이런 다양한 단체들이 또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방송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오셔라. 언제든지 나오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주위 친구들 중에 갈팡질팡하는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시고 오시면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또 저희가 도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꼭 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문의하면 좋겠는지 컨택 포인트를 찾기 원하시는 분들 제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문자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럼 저희가 조용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2611-5040 010-2611-5040으로 저희 평화나무 대표 휴대전화거든요.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전화 주신 분들께 전화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저희가 포털 사이트 예, 구글에서 기독교 회복센터라고 치시면 저희 기독교 회복센터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럼 저희 기독교 회복센터 홈페이지로 언제든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1시부터 6시까지 JMS 피해자 여러분들을 위한 또는 이와 유사한 이단 사이비 피해자 분들을 위한 그 가이드라인을 해드리는 저희가 종교 중독 회복 강좌를 무료로 개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저희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서울 마포구에 있는 나눔교회에서 종교 중독 회복 강좌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1시부터 6시까지 저희가 무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계신 정혜민 목사님 그리고 JMS 내부에서 악평자로 여러분들 누군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JMS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는. 예, 김도영 교수님 뿐만 아니라 조미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악평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분께서도 같이 오셔서 저희가 회복을 위해서 강좌도 해드리고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언제든 저희 문을 두드려 주시고 찾아와 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탓이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탓, 내 탓이다 하면서 다 감당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탓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시고 말씀드린 그 루트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조용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도 이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좀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막 이단이다, 맞아요. 막 정죄만 하고, 막 경계만 하고, 막 빠지지 않게끔 주의만 주는데 사실 이분들의 회복을 돕는 일도 교회가 할 일이잖아요.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영상을 봤을 때 바보같이 왜 저런 게 빠져 이런 게 탈퇴하시고 난 이후에는 되게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좀 조심히 이렇게 좀 대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좀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특별히 또 정명석 씨가 굉장히 거기 안에서 끔찍한 집단적으로 성범죄를 이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굉장히 각인이 됐어요. 실은 넷플릭스에서도 영상을 굉장히 진솔하게 담고 싶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제 성 전문가로서 실은 넷플릭스를 봤을 때 분명히 명암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 여성의 모든 나체를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실은 거기에 있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실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명석의 어떤 JMS의 피폐함,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지점에 대해서 확 각인은 시켰지만, 이후로 이분들이 탈퇴자분들이 나왔을 때, 탈퇴자분들이 가지시게 되는 편견 또한 더 강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방송했을 때, 그 유튜브 실시간에서 어떤 분이 자기는 탈퇴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대화를 조금 잠깐 해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성범죄를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실은. 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거기 안에 있는 많은 신도들은 대부분은 잘못된 교리에 이제 현혹되신 분들이고 거기에서 정명석에게 이제 선택된 그런 여성들이 이제 굉장히 끔찍한 성범죄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교회에서 JMS 탈퇴자다라고 나왔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 이게 각인이 되다 보니까 특별히 그 탈퇴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저 사람도
뭐 그런 사진을 찍고 그런 영상을 찍고 저런 성에 있어서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라는 시각을 가지시면 실은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특별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그런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계실 수도 있죠. 그분들은 저희가 정말로 잘 도와드리겠지만 또 이렇게 교회에서 그런 탈퇴자분들이 오셨을 때는 제발 그런 편견을 가지진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요. 이분들이 본인이 거기에서 탈퇴를 해서 또 교리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숨기고 또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교회를 정착을 하기가 참 힘들어하세요. 건강한 신앙생활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분들을 돕고 싶다면 교회가 그런 편견을 내려놓고 네, 좀 저희가 분별될 필요는 있겠다. 구별되어서 좀 이렇게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네, 그럼 목사님 아까 네. JMS 피해자들 많이 만나셨다고 했는데 성교육 상담센터 수미 네. 이 탈퇴자분들 회복을 위해서 네. 하고 있는 구체적인 네. 역할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센터에 이제 찾아오셨을 때 자기 본인 스스로를 JMS 탈퇴자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적었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가지고 있는 어떤 폐쇄적이고 왜곡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은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JMS 탈퇴자 분들 중에 내가 직접적으로 성적인 피해를 당했다 하시는 분들이 저희 센터를 찾아오시면 들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편견 없이 물론 이단 탈퇴자분들은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회복도 필요해요. 하지만 혹시라도 그 교리적인 것 제외하고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또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서 피해를 당하셨다면 여기에 맞는 치료는 따로 또 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는 특별히 그 지점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저희 센터 안에서도 상담을 진행하지만 혹시라도 뭐 약물이 필요하신다거나 아니면 좀 더 전문가와 함께 어떤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안에 엄청나게 전문가들과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센터 문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그런 전문 기관하고도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요. 네.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010-2611-5040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사장인데 홈페이지가 생겼네요. peacetree.co.kr 첫 화면에 바로 문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식이 있습니다. 성함, 연락처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렇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그곳에서 탈출하셔가지고 새로운 일상, 해방된 일상, 자유인으로서의 일상을 회복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정말 참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인간에게 해방을 주지는 못할 망정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분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건강한 자아로서 회복하는 것도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이런 나쁜 종교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모시고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 이제 시간상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카리오스 시청자분들께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JMS 탈퇴자 분들이 이번에 하나의 이슈로 빵 하고 터지고 그냥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런 편견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정말로 편견 없이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거나 지금도 뭐 예전에 탈퇴했는데 혹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탈퇴를 했는데 제가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없어서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어디서 치료를 받고 어디에서 도움을 얻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도와드리는 모든 이런 경우들이 실은 흔치 않습니다. 뭐 교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뭐 법률적인 측면에서 또 심리적으로 상담적으로 다 도와드리는 기관이 저희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해 주셨던 그 번호로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면 저희 센터도 끝까지 저희가 평화나무와 또 기독교 회복센터를 도우면서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네. 저희가 다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주 풀 코스로 또 이렇게
회복하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회복센터 그 하시는 그 종교 중독 회복 강좌 거기가 강의도 듣고 실은 와서 직접적으로 저희와 함께 또 1대1로 상담하실 수도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여러분 계속 활용하세요. 그래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문자나 전화하기 좀 민망하거나 뭐 여러 가지로 좀 그러면 어렵다 판단되시면은 이제 돌아오는 3월 25일인가요? 예, 3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 마포구에 있는 나눔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성산동에 있습니다. 나눔교회로 오셔서 직접 우리 정혜민 목사님, 또 조미든 목사님, 또 김디모데 목사님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이것도. 예. 네. 일장기 목사, 빤스 목사, 그리고 JMS까지 진짜 절망스러운 그 소식들만 가득한데요. 이 가운데서도 이 기독교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한 신앙인들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카이로스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함께 해주신 정혜민 목사님, 그리고 김디모데 목사님, 김용민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